오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독립리서치 P&G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팀장님과 첫 번째 종목부터 좀 확인해 볼 텐데 어떤 종목을 지금 또 주목을 하고 계실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시젠입니다. 시젠이 오늘 지금 또 갑자기 네.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무슨 그 정도로 위협적인 건가요? 뭐 시카다 매미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유행이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24년 11월에 남아공에서 처음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감염 증상의 인원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올해 2월부터 약 22개국에서 발병이 됐대요. 그리고 4월에 다시 33개국으로 확대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나온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1월에 3.3% 비율이었는데 지금 3월에 23.1%로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쪽이 역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 오랜만에 보네요, 라고 볼 수가 있어서 네. 시젠뿐만 아니라 뭐 랩지노믹스, 진원생명과학 뭐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예방 관련된 차원의 종목들도 있죠. 마스크 관련된 종목. 그렇죠. 이 KM이라든지 KM제약은 손세정제고요. 마스크는 모나리자, 웰크론 뭐 이런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세정제는 애경산업 뭐 이런 종목들도 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줄기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 실적이 대두가 되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뭐 증권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쪽은 다 실적이 기반으로 섹터가 형성이 돼서 그렇죠.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슈가 형성이 되면서 올라가는 섹터가 광전자 그리고 양자 암호 보안. 그리고 보안 그리고 시젠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코로나 관련된 발병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그때 그랬죠. 치사율이 높아지면 감염률이 떨어지고 감염률이 올라가면 치사율이 또 낮아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비율로 보면 상당히 좀 감염률이 좀 빠르게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사율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뭐 아직까지 뭐 치사율이 얼마만큼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고령자분들은 당연히 이제 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시젠을 좀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젠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진단 키트를 만드는 기업 중에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꾸준한 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동사를 선택한 이유는 가장 이제 상징적인 요소의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그러면 실적이 어느 정도에서 잘 나오고 어느 사업에서 잘 나오고 있느냐? 일단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 둘씩 결과를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큐레카라고 해서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가 하반기에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고라라고 해서 감염병 분석 플랫폼을 또 이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디메카라고 하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해서 이제 완전 자동화 분자 진단 서비스도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진단 키트에서 비롯돼서 다양한 뭐 검사 장비 쪽에 대한 판로를 키우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젠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보다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 근데 이게 얼마만큼 확산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젠을 오랜만에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게 되네요. 갑자기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일본에도 뭐 출연하고 지금 조금 약간 창궐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치사율이 높다거나 뭐 사망자가 나온다거나 이러진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이게 또 시장의 분위기상 단기 테마로 떴다가 또 가라앉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게 시시각각으로 이제 이런 이제 작은 테마주들은 돈이 확 빠져나갈 때 또 빠져나가고 그렇죠. 몰릴 때 또 확 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무나 뭐 광통신 관련된 종목이 어떻게 보면 바톤 터치를 한 것처럼 이쪽으로 바톤 터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굳이 그런 점에서 실적에 대한 것까지 확인을 하고 난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시제는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뭐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이 코로나가 유행을 조짐 보인다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니까 오늘 시장에서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뭐 확산 추이는 좀 지켜보시면서 투자에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단기 테마로 조금 반응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젠 오랜만에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볼까요?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 두산 테스나입니다. 오늘 뭐 두산 테스나 반도체가 뭐 삼전 하이닉스가 좀 쉬고 있는 상황이고 뭐 개별적으로 좀 올라가는 반도체 종목들이 좀 있는데 두산 테스나가 오늘 또 유난히 좀 좋네요. 네. 테라팝에 대한 수혜가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파운드리 시장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면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어떤 기업이 받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으냐. 역시나 이제 후공정 테스트를 하는 기업들, 웨이퍼 테스트를 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SFA 반도체나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동사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테슬라향 관련된 23조 파운드리 물량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 양산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테스트에 대한 이제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에 대한 회복세가 다시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도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제 모바일량 관련된 부분의 매출 비중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HBM3 로직 다이나 그리고 HBM4 관련된 부분의 로직 다이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쪽 어떻게 보면 이 품목 자체가 다양하게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웨이퍼 테스트는 그런 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실적이 지금 이제 작년 실적으로 보면 실적은 순이익 정도만 턴어라운드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1분기에 실적이 완전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면 3분기 연속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올해는 완전하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고점 11만 7천 원이 고점인데 이 고점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고점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고점을 갱신을 하는 기업들이 추가적인 조정 나오고 고점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도 웨이퍼 테스트에 대한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적까지 겸비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산 테스나까지 함께 반도체 중에 하나 살펴봤고요. 마지막 종목은 간단하게 좀 볼게요.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코스맥스입니다. 네. 화장품주들이 어쨌든 최근에 약간씩 이제 꿈틀꿈틀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이걸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화장품 이제 수출 데이터가 그거를 말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코스맥스는 대표적인 OEM, ODM 관련된 기업이죠. 근데 북미나 유럽향 관련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중국에 대한 매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올랐고 시장 자체가 많이 올랐죠.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도 많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실적주들 화장품에서도 이제 OEM 관련된 대표적인 코스맥스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반등을 할 수 있을 모멘텀을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단기보다 역시나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